안녕하세요. 외신에서 직접 유익한 경제와 금융 정보를 해설해드리는 머니 부모입니다. 지난주는 예상을 뒤엎고 굵직한 글로벌 리스크가 한 번에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금주 9월 9일부터 시작되는 금주의 세계 경제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려했던 글로벌 리스크는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 두 번째, 영국 브렉시트, 세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경제의 영향, 네 번째, 금주에 발표될 ISM 지수 등 경제 지표 악화에 따라서 경기 후퇴 우려가 급부상할 우려, 다섯 번째, 홍콩 시위 사태 악화에 따라서 미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중첩되더라도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로벌 리스크들이 한꺼번에 가라앉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고요. 뉴욕 증시는 월요일 노동절로 쉬었습니다만 이런 글로벌 리스크 잠복에 따라서 주식 내내 상승했고요. 금요일은 고용지표가 약간 애매하게 나오면서 살짝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개선 현상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미중 간에 추가 수입관세 부과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고위급 회담을 열겠다는 뉴스 때문에 시장이 안도랠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영국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차단하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이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갔습니다. 이런 글로벌 리스크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됐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약화됐지만 ISM의 서비스업 지표는 견고했습니다. 주말 고용자 수는 악화됐지만 임금 상승 등으로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홍콩 시위 사태의 원인인 중국으로의 범죄인 송환법도 철폐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도 안도랠리를 했고요. 페드의 9월 중반에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 적어도 2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금리 인하 확률은 90% 이상을 페드 와치, 페드의 금리 인하 확률 시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해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된 기사 도표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마켓워치의 시장 기사입니다. 다우, S&P 500 3일 연속 올랐고요. 시장 고용 리포트가 좀 애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S&P 500의 섹터별 동향입니다. 한 주간 플러스 선으로 끝났습니다. 금요일 국제금융시장 동향인데요. 달러 지수 살짝 약세를 보였고요. 현재 달러 대비 중국 위안 7.1157 위안선입니다. 약세에서 살짝 강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금요일 S&P 500과 다우존스는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공포지수인 S&P 500 빅스가 20가까지 갔다가 지난 주말 15선까지 내려왔고요. 지난 주말에는 전반적으로 보잉, 캐터필라, 빵까지 전부 다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목요일까지는 전부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국제유가 WTI 58.7달러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위험자산 선호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했네요. 국제금융시장 동향이었고요. 미국 국채금리 상황입니다. 국채금 2년물과 10년물 차이 역전됐다가 역전이 해소됐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2년물 단기물 하락보다 장기물 하락이 굉장히 컸죠. 맨 위에가 1년 전 그래프고 맨 아래가 현재 그래프인데 2년물보다 10년물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글로벌 경기의 후퇴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 30년물이 하락해서 2.025%대에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과 비교해서 주식 투자가 유리한지 채권 투자가 유리한지로 투자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30년 국채 금리의 하락이 주식 투자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즉 장단기 금리 역전뿐만 아니고 30년 국채 금리와 배당 수익률도 비교해 보는 것이 금융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보리스 존슨 미 신임 총리가 영국 의회로부터 발목을 덜컥 잡혔습니다.
보리스 존슨은 10월 말에 무조건 EU를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해 왔는데 그것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것이죠. 또한 영국 의회가 정부가 1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연장할 수 있는 안을 EU와 협의해라 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U가 이에 대해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갔습니다. 다음 시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중국인민은행의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입니다.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1260억 달러를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9월 중순 페드의 통화정책을 앞두고 시장에서 굉장히 어떠한 얘기를 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그러나 기존의 입장을 그냥 반복했습니다. Act as appropriate.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얘기만 반복한 선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미 연준이 9월 중반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올릴지 내릴지를 보여주는 금리 정책의 확률 페드 와치를 보면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내릴 확률이 약 90% 이상 됩니다. 거의 시장에서는 0.25% 정도는 내릴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금통위원회는 금리 동결시켰는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금통위도 금리를 내려야 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분은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레리 쿠드로인데요. 이분이 금요일날 미국은 미중 무역 협상을 9월이나 10월경에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무역 충돌은 수년간에 걸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좀 찬물 끼얹는 발언을 금요일날 했습니다. 주초반에 양국이 새로운 고위급 회담을 열다는 그런 희망을 주면서 시장은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주말에 살짝 어두운 전망을 총책임자인 레리 쿠들로가 하면서 다음 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지표는 미 GDP의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DP의 70%가 소비 부분이 차지하죠. 미국은 지금 제조업 부분 침체를 보이고 소비 부분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고용과 소득 성장에 의한 소비 부분 견인에 의해서 GDP가 성장을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8월에는 일자리 수는 살짝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상승폭이 미국 소비의 견고함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미국 경제 성장도 큰 폭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는 15만 8천 명을 예상했는데 13만 명으로 좀 줄어들었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은 0.4%로 지난 2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수는 지난 3개월간 상승폭이 15만 6천 명이었고요. 노동인구 증가세를 충족하는 일자리 수는 10만 명 선이라고 합니다. 노동시장의 수요 초과 상태를 보여주고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업률은 3.7%로 역사상 최저의 수준을 3개월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지표입니다. 일요일인 9월 8일날 중국의 수출 수입이 나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요. 9월 12일날은 ECB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이때 유럽 중앙은행이 더 통화정책을 완화시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이미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선에서 유지하고 있죠. 여기서 더 마이너스로 갈 수 있을지 어떠한 완화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13일 미국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8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GDP의 소비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소비가 왕성한지 안 한지를 산업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관심이 큽니다. 어쨌든 메가톤급 글로벌 리스크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이상 동요가 없길 바라고요. 태풍 링링도 지나가서 평화롭고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을 분석해서 다음 주 한 주간의 세계경제 이슈를 찾고 정리해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